게르다는 신발과 장갑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pit마크 한가운데 서 있었다. 게르다는 온 힘을 다해 뛰었다. 눈송이가 게르다를 향해 휘몰아쳤다. 하지만 그 눈송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오로라가 불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눈송이가 땅으로 휘몰아쳤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졌다. 게르다는 돋보기로 눈송이를 보았을 때 무척 크고 기이해 보였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곳에서 눈송이는 훨씬 더 괴기스럽고 으스스했다. 눈송이는 살아있었다. 이 눈송이는 눈의 여왕의 선발대로 정말 기괴한 모양이었다. 너무 많이 자란 흉측한 호저를 닮은 것도 있었다. 어떤 건 또아리를 튼 뱀처럼 생겼는데 사방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다. 털을 죄다 세운 뚱뚱한 어린 곰처럼 생긴 눈송이도 있었다. 모두 하얗게 반짝반짝 빛났다. 모두 살아있는 눈송이였다. 너무 추웠다. 게르다가 주의 기도를 읊조리자 입김이 구름처럼 눈앞에서 꽁꽁 얼었다. 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며 작은 천사들의 모습이 되었다. 연기 구름이 땅에 닿으며 점점 더 커져갔다. 천사들은 모두 머리에 토구를 쓰고 손에는 방패와 창을 들었다. 점점 더 늘어났다. 게르다가 기도를 마치자 한 무리 천사들이 게르다를 둘러싸고 있었다. 천사들은 창으로 끔찍한 눈송이들을 찌르고 수천 조각으로 베어버렸다. 게르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경쾌하게 걸어갔다. 천사들이 게르다의 손과 발을 비벼 따뜻하게 해주었다. 게르다는 눈의 여왕의 궁전으로 힘차게 걸어갔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카이가 어떻게 지냈는지 알아야 한다. 게르다는 카이의 마음속에서 아주 멀리 밀려났다. 카이는 게르다가 궁전 밖에 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다. 7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의 궁정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그리고 뒷이야기.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창문과 문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으로 지었다. 성에는 100개도 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은 바람에 휩쓸려온 눈으로 만들었다. 가장 큰 방은 수마일 뻗어 있었다. 방마다 오로라의 불꽃으로 환했다. 모두 엄청 크고 모두 텅 비었다. 모두 얼음장처럼 춥고 모두 화려했다. 즐거움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북극곰이 폭풍 속의 음악에 맞춰 뒷발로 어기적 걸으며 최고의 예의 범절을 과시하는 그런 사소한 춤도 없었다. 눈먼 곰의 가죽 또는 새끼들을 위해 수건을 숨기는 놀이를 하는 조촐한 파티도 열리지 않았다. 암컷 흰 여우들이 수다를 떨어대는 오후의 조촐한 모임도 없었다. 눈의 여왕의 방은 다 텅 비고 크고 추웠다. 오로라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 언제 가장 높고 언제 가장 낮을지 정확히 알 수 있었다. 드넓고 텅 빈 눈을
눈의 방 한가운데 꽁꽁 언 호수가 하나 있었다. 호수는 수천 조각으로 금이가 있었지만 각각의 조각의 모양은 똑같았다. 마치 위대한 장인의 작품처럼 보였다. 눈의 여왕은 집에 있을 때 그 호수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이것을 이성의 거울 위에 앉는다고 말했다. 이 거울은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최고의 물건이라고 했다. 카인은 추위에 온몸이 새파랗게 변해 거의 시커매졌다. 하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다. 눈의 여왕이 입을 맞추어 떨지 않게 해주었다. 또한 카이의 심장은 거의 얼음으로 변해버렸다. 카이는 뾰족하고 납작한 얼음 조각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패턴으로 맞추려 했다. 우리가 집에서 하는 자그맣고 납작한 나무 조각들을 특정한 디자인으로 꿰맞추는 중국 퍼즐과 비슷했다. 얼음처럼 차가운 이성 게임에서 조각을 교묘하게 늘어놓았다. 눈에 박힌 유리 조각 때문에 그 패턴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가장 중요해 보였다. 카이는 조각을 배열해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나 맞추고 싶어하는 한 가지 단어는 결코 알아차릴 수 없었다. 그 단어는 영원이었다.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다. 네가 알아맞히면 넌 너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주겠다. 그리고 스케이트 한 벌도 새로 맞춰주지. 하지만 카이는 그걸 알아맞힐 수 없었다. 난 이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겠다. 검은 가마솥을 들여다봐야 해.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다. 검은 가마솥이란 에트나 화산과 베수비오 화산을 뜻했다. 살짝 하얗게 칠해야 해. 그래야 하거든. 그러면 오렌지하고 포도나무가 마음을 푹 놓을 거야. 그러고는 날아가 버렸다. 카이는 그 텅 빈 얼음장 방 안에 혼자 앉아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었다. 머리에서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다. 하도 꼿꼿하게 잠자코 앉아 있어서 누군가는 마치 얼어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불현듯 게르다가 살을 내는 바람에 그 큰 문을 지나 성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게르다가 저녁 기도를 읊자 바람이 잦아들었다. 게르다는 차갑고 텅 빈 넓은 방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내 카이의 모습이 보였다. 카이를 한눈에 알아봤다. 얼른 달려가 품에 안았다. 카이를 꼭 껴안고 울부짖었다. 카이, 사랑하는 카이, 마침내 널 찾았어. 하지만 카이는 꼼짝 않은 채 꿋꿋하고 차갑게 앉아 있었다.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다. 눈물이 카이의 몸에 떨어져 곧장 심장으로 들어갔다. 그 눈물이 얼음덩어리를 녹이고 그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을 태워 없앴다. 카이는 게르다를 올려다봤다. 그러자 게르다가 노래했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카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다.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니 눈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이 씻겨 나왔다.
게르다, 우리 사랑스러운 게르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갔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고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다. 이윽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이어 말했다. 여기 정말 춥다.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어. 카이는 게르다를 꼭 안았다. 게르다는 웃었다. 마침내 행복한 눈물이 게르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이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유리조각조차 곁에서 춤을 추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다. 유리조각은 점차 지쳐갔다. 이제 하나의 패턴으로 떨어지며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던 바로 그 단어를 만들었다.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 한 짝을 얻기 위해 찾아야만 하는 바로 그 단어를. 게르다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뺨이 다시 발그레해졌다. 게르다는 카이의 눈에 입을 맞추었다. 카이의 눈이 게르다의 눈처럼 초롱초롱 빛났다. 게르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었다. 카이는 다시 튼튼하고 건강해졌다. 눈의 여왕은 이제 언제든 내킬 때 돌아올지 모른다. 카이를 풀어준 말이 얼음덩이에 적혀 있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맞잡고 거대한 성을 느릿느릿 빠져나왔다. 둘은 할머니에 대해, 지붕 위의 장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걸을 때마다 바람이 멎고 태양이 비쳤다. 빨간 베리로 뒤덮인 감목에 이르르자 대기하고 있던 술록이 두 사람을 맞아주었다. 술록은 사랑스러운 술록 짝과 함께 있었는데 그 술록에게는 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우유가 있었다. 술록이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었다. 이윽고 이 술록들이 게르다와 카이를 태우고 먼저 핀족 여인에게로 갔다. 아이들은 그곳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였다. 핀족 여인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다. 아이들은 라프족 여인에게로 갔다. 라프족 여인은 이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주고 썰매를 태워주었다. 술록 두 마리는 함께 북쪽 끝까지 나란히 달렸다. 이제 처음으로 초록 봉우리가 보였다. 이곳에서 카이와 게르다는 술록 두 마리와 라프족 여인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안녕. 작은 새들이 처음으로 짹짹 짖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주변 숲에는 이제 초록 봉우리가 가득했다. 문득 숲에서 말을 탄 소녀가 당당하게 나왔다. 게르다는 그 말을 알아봤다. 그 말은 한때 황금 마차를 몰았었다. 말에 탄 소녀는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는 권총 두 자루를 차고 있었다. 바로 그 산적의 딸이었다. 산적 딸은 집에 있는 게 지겨워져 북극 나라로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은 넓으니 산적 딸이 갈 수 있는 곳은 널려 있었다. 산적 딸은 게르다를 한눈에 알아봤다. 게르다 또한 산적 딸을 알아봤다. 즐거운 만남이었다. 산적 딸이 카이에게 말했다. 너 돌아다니는데 일가견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해 지구 끝까지 달려갈 만한 가치가 너한테 있는지 정말 알고 싶네. 하지만 게르다는 산적딸의 뺨을 토닥이며 왕자와 공주에 대해 물었다. 둘은 외국으로 여행 중이야. 게르다에게 알려주었다. 까마귀는? 까마귀는 죽었어. 까마귀의 사랑이 이제 혼자가 되었어. 그 까마귀는 검은 양털 조각을 다리에 두르고 있어. 자기 연민에 빠졌어. 모두 터무니없는 짓이야. 이제 네 이야기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카이를 찾아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카이를 찾아냈는지. 산적딸이 말했다. 게르다와 카이는 산적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아이쿠 얼씨구, 그럼 다 잘 되었네. 산적딸은 악수를 나누고 둘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다.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나갔다.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꽉 잡았다. 길을 걷는 내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다. 땅은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다.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커다란 마을의 높은 첨탑이 눈에 들어왔다. 둘이 살던 마을이다. 게르다와 카이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 계단을 올라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모든 게 떠나올 때와 똑같았다. 시계가 째깍이고 시계바늘이 시간을 알려줬다.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 가지 변한 것을 알아챘다. 두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열린 창문으로 지붕 위 장미가 보였다. 작은 의자 2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카이와 게르다는 그 의자에 앉아 서로 손을 꼭 붙잡았다. 둘 모두 마치 몹쓸 꿈이었던 것처럼 눈의 여왕이 살던 궁정에 차갑고 호화로운 텅 빈 공간을 까맣게 잊었다. 할머니는 신의 선한 햇빛을 받으며 자리에 앉아 성서를 읽어주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둘은 자신들이 부르던 오랜 성가의 뜻을 마침내 깨달았다. 장미꽃이 달콤한 계곡에 틀림없이 예수의 아이가 있을지니. 둘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곳에 앉았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였다. 이제 여름이 되었다.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이었다. 이렇게 긴 시간에 걸쳐서 눈의 여왕을 읽어봤는데 사실 저는 이런 동화에서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이런 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둘이 들어오면서 어른이 됐던 게 이 마을에서 살다가 커서 뭐 수도라든지 다른 곳으로 갔을 때 카이가 나쁜 길에 접어들였던 거죠. 그래서 게르다가 카이를 다시 올바른 길을 걷게 하려고 이렇게 노력해서 결국 카이가 정신을 차렸다는, 그래서 같이 오랜만에 고향에 방문한 그런 이야기가 아닐까요?
그리고 이 글을 제가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찍고 있지만 항상 다른 날에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 번에 다 읽기에는 목이 너무 아파서. 그래서 옛날 이야기들은 사실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오늘 읽은 이 산적 딸은 뭔가 좋은 사람은 아닌데 약간 소설에 등장하는 조폭 같은 느낌이랄까? 좋은 사람은 아닌데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그런 캐릭터. 현실에서 봤을 때 제가 산적 마음에 들기는 많이 어려우므로 현실에서 보고 싶은 사람은 아니죠. 얘네가 어른이 됐는데 할머니가 여전히 살아계신 걸 보면 굉장히 장수하시는 그리고 까마귀가 마지막에 자기 짝을 잃고 슬퍼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을 그냥 슬픔에 잠겨 있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 라고 말하는 걸 보면 뭔가 동화라고 해서 그렇게 모든 걸 아름답게 표현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니면 까마귀가 짝한테 못했는데 그래서 짝이 죽었는데 그냥 슬퍼하고 있어서 자기가 스스로 불러들인 재앙이면서 저러고 있으니 자기 연민에 빠져있다 이런 건가? 나는 불쌍한 까마귀야 이렇게 보통 동화를 읽을 때 짧은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걸 어렸을 때 많이 읽잖아요. 그런 책에서는 모두가 착한 캐릭터로 악당들을 빼면은 모두가 착하게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진 캐릭터들로 나오는데 이렇게 긴 동화들을 몇 편 읽어보니까 원작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동화에 맞춰서 각색된 거일지도 모르긴 하지만 원작은 역시나 현실적인 부분이 있다. 성격 나쁜 사람들도 참 많이 보이네요. 제가 예전에 눈의 여왕 동화를 봤을 때는 잘 생각은 안 나지만 마지막에 눈의 여왕을 무찌르고 나오는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눈의 여왕이 자리를 비웠을 때 둘이 도망가는 그런 식으로 끝나네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딱히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마지막에 카이와 게르다가 어른이 되어 들어왔다. 그게 이야기의 핵심인 것 같아요. 거기에 나온 눈의 여왕은 제목은 눈의 여왕이지만 사실은 카이의 방황기 이런 게 아닐까. 주저리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봐주세요. 안녕.